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앞면이 3번으로 연속 나왔어요. 그럼 4번째 던질 때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태수행입니다. 오늘은 지속되는 인간의 본성 시리즈, 인간은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이다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되고 우리 인생이 더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영상도 보시고 인간에 대한 기본값을 재설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다?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죠. 인간이 이성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공부도 하고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은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기본값을 설정해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기본값을 설정하면요,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거나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실어서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분노하면서. 근데 사실은 기본값을 이렇게 설정하면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인간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마음이 좀 덜 동요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는 생각지도 못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놀라거나 상처받지 말아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이유가 다 감정적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마찬가지죠. 이성적이라면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싸워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싸워요. 어떤 기분 나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TV 보면 뭐 고스톱 치다가 10만 원 때문에 살인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질까요? 하다가 보니까 막 그냥 말 오가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성적이라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스티브 유 아시죠? 우리 유승준 씨가 이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는 사실은 괘씸죄에 걸렸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실은 한국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감정적이라는 증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술, 도박, 뭐 마약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다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거를 이제 돈도 쓰고 몸도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데 이제 탐닉을 하게 되는 거죠. 학문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를 일찍이 이제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학자인데, 다니엘 카네만이라는 교수인데, 이분이 버클리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리학 관점에서 경제학을 보니까 경제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은 모든 인간이 이성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에 만든 게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카네만 교수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이 비합리적인데 그럼 경제학 자체가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행동경제학을 창시를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과 저와 동전 던지기 내기를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5만 원을 드리고요. 뒷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10만 원을
잃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게임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게임 자체는 저한테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앞면이 3번으로 연속 나왔어요. 그럼 4번째 던질 때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요. 4번째도 앞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50%. 근데 뒷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이 뭐 행동에 앞서서 비용과 이익을 엄청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엄밀하게 따지 못하고 되게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 저 역시 아주 비합리적이었네요. 이런 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인간이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동물이다. 이거를 이제 기본값으로 꼭 설정해 두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고 미리 경우에 따라서는 미리 대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일 거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무조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뭐 반박, 뭐 과학적인 비판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럴 확률은 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에 대해서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거, 과학적으로 해서 이기는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이긴다 해도 그 사람들의 미움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논쟁 자체를 피하고 비난이나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교훈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협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럴 경우도 좀 명확합니다. 누구나 다 관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을 살려면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해 주세요. 건성으로 하면은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웃는 얼굴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돈 안 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게 참 실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좀 좋게 바꾸는 가장 돈 안 드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저는 가식으로라도 한번 해보라. 습관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장구 쳐주고 추임새 자꾸 넣어주고 이런 것들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요, 여러분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수준을 높이려면은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이 나를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인데 나도 뭔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뭐 물질적으로 줄 게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한테 관심과 인정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죠.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또 귀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대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태수 형, 대단해요. 태수 형, 존잘이에요. 태수 형, 멋있어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진심으로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할게요.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한테 상대방이 누가 이제 인사를 해요. PD님 기분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How are you? So.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상대방 기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기분 나쁜데 나쁘다고 해봤자 뭐가 좋은 게 하나도 있나요? 저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은 저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excellent, good, very go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진짜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누가 뭐 물어보잖아요. How are you? 뭐 excellent, very good 항상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쟤는 밝은 애고 되게 기분이 좋네. 쟤 만나면 기분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커피 한 잔 할까? 이렇게 남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Excellent. 그렇죠. 그냥 엑설런트 하세요. 뭐 바빠가지고 못 마실 경우에는 그렇게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되지만 기왕 마실 거면은
excellent 해주세요. very good. 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나 옷 샀는데, 뭐, 옷 어때? 이럴 때. 옷 진짜 안 어울려요. 그래도 짱 예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면 기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와우, 와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뭐 옷이 진짜 안 어울려요. 근데 그거 얼마 주고 샀냐 물어봐서 그거야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이러면은 미움의 화살이 여러분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좋다 해주세요. 비난, 비판 이런 거 아무 스물짝에 쓸데없습니다. 상대방은 무조건 감정의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은 김에 제가 꿀팁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할 때 언제 부탁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언제 부탁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글쎄요. 배부를 때요? 포만감이 들 때 아마 제가 보기엔 졸릴걸요? 그때보다는 관찰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콧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요, 슬플 때나 뭐 그냥 소소할 때는 절대 콧노래를 무의식 중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잽싸게 아주 긍정적인 웃는 표정으로 칭찬 하나 해주면서 어우 여보 나 오늘 봄인데 옷 하나 살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여름이 가기 전에 골프 한 게임 치고 와도 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엄마가 아빠가 술 취했을 때 꼭 부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진짜 잘하신 거네요. 술 마셔서 기분이 좋을 때 좋은 부탁을 하라. 괜찮죠? 맞습니다. 네. 테스 형, 콧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자, 저는 콧노래를 뭐 부탁할까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의 본성 시리즈, 인간은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그런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